역사상 수백 년 전부터 단 1%들만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실천한 사람들은 성공과 막대한 부를 축적하여 정말 살맛나는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실 부자들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것을 실천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비밀을 알아채고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비밀을 함께 하셔서 지금 원하시는 모든 것들에 한 걸음 다가가 꼭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시겠지요? 이 비밀은 바로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간단하게 말하면 비슷한 것들끼리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그 생각에 집중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각은 현실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해외의 수천억 자산가는 물론 우리나라 자수성가 부자들까지 많이들 실천하고 있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책 시크릿을 통해 설명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비밀이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아마 부자들이 말하고 숨기려고 노력한 그 비밀이 대체 뭔데? 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입니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들을 따라가곤 하지요.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비밀은 끌어당김의 법칙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여러분이 끌어당긴 것입니다.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끌려오게 되지요. 우리가 하는 생각은 실체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현인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을 잘 이해했고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깨달았지요. 그게 사실이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예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온 이 법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돌에 기록되기도 했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을 탐내어 혼자 간직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각은 현실을 만들어내니까요.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내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생각을 하면서 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고 계시는 거니까요. 실제로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이 끌어당김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했는데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엄청난 부에 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 정원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종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과 원리를 설명해온 바프록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가? 여러분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다.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이 비밀을 만날 시간이다. 즉,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하여 풍족해졌다는 것이지요.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습니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고 다른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불을 끌어당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이지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대단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 말이지요.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였을 겁니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테고요. 그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이미 바닥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상승할 일만 남았다는 이야기도 있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생각이 기울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는 것.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여러분에게 끌려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끌어당김을 알든 모르든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정말 수십만 가지의 생각을 한다고 하지요. 그 생각 속에서 더 힘이 강력한 쪽으로 끌어와지는 겁니다. 진짜 그럴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했을 만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 말은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바로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는 말인데요. 뭔가 나쁜 일이 점점 나에게만 닥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여러분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몇 분도 채 안 돼서 처음 했던 것과 비슷한 불행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속상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음악을 듣는데 얼마 후에 그 음악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도 해본 적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악과 비슷한 생각들이 끌려왔고 따라서 머리에서 노래가
빙빙 맴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노래를 들을 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노래와 비슷한 생각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겼고,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해서 그 노래에 관한 생각이 반복해 떠오르게 된 것이지요. 결국 지금 우리의 삶은 지난날 우리가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안 좋은 일만 닥쳤다면 그냥 좌절하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이 사실을 알았으니 정확하게 나에게 좋은 것만을 당기는 방법을 배우면 지금 이 현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이 말을 반복해 보세요. 이 생각이 당신 의식에 스며들게 하면 생각이 현실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하지 않나요?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입니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 나 자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합니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의 생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행복이 나타날 것이지요. 자신이 좋은 사람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리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여러분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끌어당겨라, 나쁜 것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은 의문 한 가지가 있을 건데요.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는 못하는 걸까요? 이것에 대해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존 아사라프는 말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하지 못하는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걸 벗어나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벗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되돌려 보내줍니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라고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지 아닌지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지요. 그렇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상의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하지 않아, 아니, 혹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이 옷에 먹을 걸 흘리지 않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 사람이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고 그 대상 자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지요.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내게 무례하게 굴면 좋겠어. 그러니 원하지 않는 일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보내주니까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즉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지요. 신문을 읽거나 과거의 추억, 미래의 일을 고려할 때도 생각을 하지요. 심지어는 운전할 때나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찰나의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입니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니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생각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냅니다. 이 말은 항상 생각을 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그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무엇이든 뿌린 대로 거두는 것과 같지요.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우리 자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됩니다. 예컨대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 자체가 여러분에게 오도록 끌어당겨지는 것이지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여러분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되돌려줄 뿐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아채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이지요. 부정적인 일이 삶에 나타나려면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꾸준히 하면 나타납니다. 일정 시간 동안 부정적인 생각에 매달리면 그것이 실현되어 나타나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어쩌지 하고 걱정하면 더 걱정하게 될 일이 나타나고 이것이 다시 증폭되어 버립니다. 마음의 힘. 그런데 이렇게 걱정과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바로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법을 배우는 건데요.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하지요. 끌어당김의 법칙의 원리를 이해한 대가들은 항상 날마다 명상을 합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더 좋은 건 명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라고 말하여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습니다.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가장 멋진 자신이 되어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멋진 자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뤄낼 나로 만들어지기 위한 가능성은 생각에 있습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생각하고 현실로 만들어내도록 행동하면 현실이 됩니다. 비밀에 접근하는 법. 끌어당김의 법칙에 관해 조 바이텔리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불평하는 일을 비롯하여 지금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것은 스스로 끌어당긴 결과이지요. 처음에는 여러분이 이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저도 압니다. 아마 곧바로 이렇게 말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언제 차 사고를 끌어당겼다고. 게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객도 내가 끌어당긴 게 아니야. 빚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조금은 무례하지만 당신이 끌어당긴 게 맞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렵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나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우연히 어딘가 갔는데 하필 그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게다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사건이라면 하고 생각한다면 또 그런 두렵고 힘 빠지는 생각이 지속된다면 정말 안 좋은 때 안 좋은 곳에 가게 될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운에 따라서 이런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환경을 제어하기 어렵다고 믿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인생이 자신의 손에 달려 있고 당신이 좋은 생각만 하면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싶으신가요?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뭘 선택하든지 그에 따라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속적인 생각으로 끌어당기지 않는 한 무엇도 우리 인생에 나타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원치 않는 일을 고의적으로 끌어당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저 이 법칙을 알지 못해서 원치 않은 일들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삶에 나타났던 것이지요. 생각의 힘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하는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감정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인생을 창조하게 도와주는 가장 멋진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생각은 모든 결과의 1차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고 경험하는 모든 일은 결과이고 감정 역시 그런 결과의 하나입니다. 원인은 늘 여러분의 생각에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대단한 도구입니다. 자신이 뭘 생각하는지 재빠르게 알려주기 때문이지요. 감정이 갑자기 곤두박질 쳤던 때가 있으신가요? 이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일 수 있겠습니다. 그 감정은 소식을 들은 즉시 생겨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 여러분이 뭘 생각하는지 알려주는 즉각적인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의 진짜 생각을 가장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 누구도 여러분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어떤 순간에 내 감정을 아는 것은 자신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뭘까? 하루를 보내면서 자주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던지면 내 감정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기분이 나쁘면서 동시에 좋은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지요. 생각이 감정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기분이 나쁘다면 그런 나쁜 기분이 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주파수를 결정하고 감정은 여러분이 어떤 주파수에 있는지 곧장 깨닫게 해줍니다. 어떤 순간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나쁜 일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끌어당기는 주파수에 맞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틀림없이 그에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질 일과 나쁜 일을 우리에게 더 많이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여러분이 기분이 언짢으면서도 생각을 바꿔서 기분이 나아지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 나 자신에게 이렇게 주문을 건 것이지요. 기분 나빠질 상황아, 나에게 오라. 더 많이 일어나라.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분이 좋다면 좋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계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분이 좋아야 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틀림없이 좋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파장이 흘러나가서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더 많이 끌려옵니다. 기분이 좋은 순간을 포착하고 그 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 좋은 일을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생각이 모든 일의 첫째 원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뭔가를 생각하면 그것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석처럼 그와 비슷한 파장을 끌어당겨서 몇 초 만에 우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만약 어떠한 일에서 여러분이 기분이 나빠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거든 이것을 인식하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부정적인 주파수대에 있어서 자신에게 좋은 것이 오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생각을 바꿔서 좋은 일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상상할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 여러분에게도 하나씩은 있지 않나요?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잠시 눈을 감고 지금 어떤 기분인지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만큼 기분이 좋지 않다면 내면의 감정을 느끼는데 집중하고 그 감정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보세요. 감정에 강하게 집중하면서 그걸 끌어올리려고 하면 실제로 감정을 고조시킬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눈을 감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을 차단하고 내면의 감정에 집중한 다음 1분간 웃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분만 나빠지는데 이걸 어떻게 좋게 바꿔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준비해 보세요. 이것은 당장 기분이 바뀌게 해주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아름다운 추억, 미래의 사건, 웃기는 사건, 자연,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음악 등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면 즐겁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을 만들어두고 이것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기분 전환 도우미 목록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이때 각각의 것들은 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효과가 없으면 목록 중 다른 것을 실천하며 떠올려 보세요. 고작 1분만으로도 기분이 확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실 끌어당김의 법칙의 이름에 관해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과거 몇몇 위대한 사상가들은 이것을 사랑의 법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해하실 겁니다.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생각을 품으면 불친절한 생각이 여러분의 현실에 나타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랑을 담아 생각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로 사랑을 생각한다면 이 법칙이 강하게 반응합니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내보낼수록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비밀을 활용하는 방법. 자, 이제 간단하게 3단계로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1단계는 구하기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이 법칙은 여러분의 소망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대체 뭘 원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과도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태어나 처음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록해 보세요. 무엇이든 되고 하고 가질 수 있고 어떤 한계도 없다면 여러분을 무엇을 원하시나요? 이처럼 구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뭔가 선택해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겠다면 요청해 보세요.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구하고 또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문을 해놓고 주문이 잘 들어갔는지 의심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고 또 한번 들여다보고 하지는 않는 것과 같습니다.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만 한다면 우린 이미 요청한 것입니다. 2단계는 믿기입니다.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걸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원하는 걸 이미 받았다고 믿어야 합니다. 소원을 요청하는 순간 이미 나 자신의 것이 되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끌어당기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미 내가 요청한 것이 이루어졌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미 얻었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미 받은 사람과 같은 느낌을 가져야만 우리가 요청한 것이 비로소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믿는 척 해보세요. 아이처럼 그런 척 해보세요. 원하는 게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척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로 이미 받았다고 믿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는 걸 요청한 뒤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믿어야 합니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나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이 나 자신에게 가장 큰 힘입니다. 3단계 받기입니다. 먼저 요청하고 이미 받았다고 믿고 그런 다음에는 그저 좋은 기분을 느끼기만 하면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받아들이는 주파수대에 있게 됩니다. 온갖 좋은 것들과 같은 주파수에 들어가서 요청한 것을 받게 되지요. 받아서 기분이 좋아질 일이 아니라면 애초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을 때의 감정을 생각하여 그렇게 만드세요. 때때로 이 말을 중얼거리면 도움이 됩니다. 난 지금 받고 있어. 온갖 좋은 것들을 받고 있고 내 소망을 지금 받고 있어. 그리고 마치 받았을 때처럼 느끼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노동과 같은 일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일과는 전혀 느낌이 다릅니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과 그냥 행동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영감을 받아서 하는 행동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받는 행동입니다. 행동으로 뭔가 일어나게 하려고 한다면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서 행동할 때는 기분도 좋고 자연스럽습니다. 때로는 받고 나서야 자신이 행동했음을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그 행위가 무척 기분이 좋았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를 미리 창조하라. 여러분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앞으로의 인생 전체를 창조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창조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끌어당김의 법칙과 그 활용에 관해 수많은 통찰을 남긴 프렌티스 멀포드는 앞서 하루를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쾌한 방문이 될 거야나 즐거운 여행이 될 거야라고 혼잣말을 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몸의 구성 요소들을 미래로 보내서 여행이나 방문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 안배하는 셈이다. 방문이나 여행이나 쇼핑을 가기에 앞서 기분 나쁘거나 불쾌한 일에 관해 겁내거나 걱정하면 보이지 않는 대리자를 미리 보내서 불쾌한 일이 일어나게 준비하는 것이다.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마음가짐은 늘 움직이면서 실제보다 앞서서 상황을 좋거나 나쁘게 만든다. 정말 대단한 통찰입니다. 날마다 모든 사건을 앞서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 알았던 것이지요. 여러분은 분명 앞서 생각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정신없이 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서두르거나 성급하게 굴 때 그런 생각이나 행동이 늦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점과 여러분이 앞으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자초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럴 땐 반드시 멈춰서 여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생각을 전환해 보세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 그 순간을 포착하여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상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을 긍정적으로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생각으로 모든 사건을 미리 결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미래의 상황을 미리 생각함으로써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결정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강력한 도구, 감사하기. 인생을 전환하기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감사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다는 사실과 기타 감사해야 할 모든 일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일어납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발이 땅에 닿을 때도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화장실에 가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샤워를 하고 나갈 준비를 하면서
계속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할 준비가 끝날 때쯤에는 고맙습니다를 100번 정도는 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면 그날 하루와 그날 일어날 모든 일을 강력하게 창조합니다. 침대에서 휘청거리며 일어나 그날 일어나는 일들에 휘둘리는 대신 그날 하루를 위해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지 선언합니다. 실제로 실천한 사람들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이보다 더 멋진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있는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고마운 모든 일에 대해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놀랍게도 감사해야 할 일들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입니다. 시작은 여러분 자신이 해야 합니다. 고마움을 마음껏 느껴주면 모든 좋은 일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돈을 끌어당기는 방법.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끌어당기려면 부에 집중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길 수는 없습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건 돈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집중하면 돈이 부족한 온갖 상황을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끌어당기려면 반드시 풍족한 상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생각으로 새로운 신호를 전송해야 하고 그 생각은 내게 지금 넘칠 정도로 돈이 있다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여 이미 원하는 만큼 돈이 있는 척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보면 무척 재미있습니다. 돈이 충분히 있다고 가장하는 놀이를 하다 보면 곧바로 돈을 기분 좋게 대하고 그렇게 되면서 돈이 당신 인생에 넘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충분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생각으로 돈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은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좋은 것에는 돈도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돈은 이미 보이지 않는 차원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돈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오지 못하게 여러분이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말입니다. 생각의 저울이 돈이 부족해 해서 돈이 흘러넘쳐 쪽으로 기울어지게 해야 합니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를 더욱 더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저울은 기울어집니다. 돈이 필요할 때는 필요하다는 감정이 강력합니다. 그래서 돈보다는 돈이 필요한 상황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지배하는 생각이 결핍이 아니라 풍요라는 점과 그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풍요를 끌어당겼다는 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에 집중했고 이에 따라 사람과 상황과 사건이 움직여 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지요. 그들이 누리는 부는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들은 부를 끌어당기는 생각을 했다는 점만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차원으로 나타나길 바란다면 부에 집중하고 부를 생각하세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돈이 별로 없을 때 돈을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의 악순환을 끊어야 하고 끊으려면 돈의 좋은 감정을 느끼고 이미 가진 것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겐 이미 충분히 있어. 세상에 돈은 차고 넘치게 있고
그 돈이 지금 내게로 오고 있어. 난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야. 난 돈을 사랑하고 돈도 나를 사랑해. 날마다 돈이 들어오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외치면 인생의 풍요와 복이 따를 것입니다. 먼저 주고 받아라. 베풀기는 돈을 더 많이 불러들이는 강력한 행위입니다. 주는 행동에는 이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겐 충분히 있어라는 의미지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큰 자선사업가라는 점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막대한 돈을 베풀고 엄청난 돈을 되돌려받습니다. 줄 만큼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베풀기 시작해 보세요. 이때 베풀기와 희생하기는 매우 다릅니다. 충만한 마음으로 베풀면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희생은 그렇지 않지요. 둘을 혼동해선 안 됩니다. 둘은 정반대입니다. 한쪽은 충분이라는 신호를, 한쪽은 결핍이라는 신호를 가지고 있지요. 결국 한쪽은 기분이 좋고 한쪽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희생은 결국 원망으로 이어지겠지요. 그래서 충만한 마음으로 베푸는 것은 가장 기분 좋은 일입니다. 지금 행복을 느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원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저거 살 수 있어, 가능해라고 이야기하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사고방식이 바뀌어 돈을 대하는 감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돈을 줌으로써 더 많이 끌어당기세요. 돈을 후하게 베풀면 난 충분히 있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며 결국 긍정적인 생각과 사고를 항상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 밖으로 매번 중얼거리는 긍정적인 언어들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현인들도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베풀라는 명언을 남기셨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사고를 꼭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매번 이 책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분들은 반드시 한 번쯤은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기분 좋은 앞날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